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이후 자녀 내지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신규 취득한 사안에서 관제인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파탄 시기에 경제적으로 해당 재산을 형성할 만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 내지 입증이 없다면 은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근로자였다면 경제활동 시기 이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 직장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예금 적금 내역, 대출 내역, 이자 납입 내역 등 재산 형성 경위를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였다면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득증명, 사업용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자녀들이 능력이 충분하다면 자녀들이 협조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한 사안이라면 이의 사유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를 채무자의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조세 공과금을 부담하는 등의 흔적을 남기므로 자녀들이 협조를 얻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채무자 진술이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 경험상 26세 전에 남자 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자는 군 문제로 인하여 여자보다 경제활동 진입이 늦고 대부분 결혼 정년기에 주거자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혼 내지 고소득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대에 취득한 부동산이 은닉 가능성이 실무상 딸보다 한가사례의 빈도가 높습니다. 여자는 26세 전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성실히 직장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예금 적금과 대출을 통하여 수천만 원 내외의 소규모 빌라 정도는 취득하는 사례는 다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재산 취득 내역이 떳떳하다면 그 형성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므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사업 실패 혹은 실직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관계가 소원해져서 자녀로부터 자료조에 응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채권자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면 대부분의 채무자가 시일은 다소 걸리지만 잘 제출하고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들은 아들과 딸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하면서 진술 자체를 꺼리는데 이제 파산면책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자녀의 능력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관제인도 이를 한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능력 있는 자녀를 둔 채무자는 오히려 소명이 훨씬 쉽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습니다. 채무자, 건축설계사가 증권 투자로 거액을 탕진하자 25세 된 딸 명의로 소규모 빌라를 보유하던 중 파산 신청하였으나 자녀의 주거 관계와 소득을 집중적으로 소명을 요구하자 은닉을 시인하여 자녀가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은닉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이자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함.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기보다는 임차보증금을 자녀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자녀 명의로 신규로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방에 소재하는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경매되자 미등기 건물을 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는데 건물 신축 자금에 대하여 할머니가 도와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할 뿐 딸 명의로 보존등기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여 결국 은닉 외에는 달리 이를 설명할 수 없어 설득 후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배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 중 일부를 자녀 명의로 경매 낙찰 시의 신규 자금으로 사용한 후 수년 동안 이자를 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한 급여로 납입하였는데 수년 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자녀를 설득 후 화해 계약을 체결하여 배당하였습니다. 연소한 자녀가 아닌 연로한 부모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형태로 은닉한 경우도 덜어 발견되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부모의 다른 경제적 능력, 질병 유무 등을 검토하여 환수 금액을 적정히 유지해야 하고 부모가 은닉 금액을 부담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소 우회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다른 형제 자매를 설득하여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사고 보험금을 모아 만 20세 된 아들 명의로 최근 부동산 상승 지역인 제주도의 토지를 구입하고 자녀가 군 입대한 사례가 있는데 통상 군 입대 시에는 군 복무를 이유로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진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안에서 채무자가 아들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발견하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자녀에게 결혼 혼수자금, 즉 전세보증금 일부 금원을 이체한 사안에서는 미리 파산 면책을 예상하고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인권 행사를 포기한 사안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하여 공유로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1년 만에 장모 명의로 재취득한 사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대금 사용처, 장모가 재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면책을 취하하고 잠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면책을 취하하면 기타 종국으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파산 채무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법률상 당연복권 기간 10년이 지나야 갱생되므로 면책 취하는 채무자에 기하더라도 아주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책 취하를 고려하는 채무자와 대리인에게 신중한 법률상 효과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 신청 절차 비용을 분할 납입하던 채무자가 자신이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품고 채무자의 면책 신청을 취하한 사례도 있으므로 발견 시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파산 채무자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재산 형성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므로 관제인은 이를 고려하여 적정히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